자, 오늘은 우리가 24학년도 고2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독서 지문을 같이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 지문은 이제 세금과 관련된 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첫 문단을 읽고 첫 문단 독해를 해야 되죠. 자, 여러분 첫 문단 독해란 뭐냐? 언제나 첫 문단에서 중심 소재를 찾고 방향성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첫 문단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소재가 뭔지, 이 글을 통해서 어떤 흐름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할 건지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글자를 읽는 건 늘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쌤하고 첫 문단 독해 한번 해봅시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서비스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로서 조세 채권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진수한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글은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게 바로 좀 눈치가 좀 딱 이렇게 보이죠? 그쵸? 세금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요. 세금의 어떤 정의 그리고 세금의 어떤 특성 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즉 세금은 강제적 징수를 한다. 그리고 세금은 우리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이다. 이런 식으로 세금의 정의와 세금의 특성이 나왔어요. 그쵸? 강제적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글의 이야기가 싹 다 잡혀요? 아니면 좀 더 고민해야 돼요? 그쵸? 좀 더 고민을 해야겠죠. 왜요? 세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 중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봐야겠죠. 자, 봤더니 조세 채권 이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알아야 한다. 즉 조세 채권이라는 거를 이행한다. 여러분이 조세 채권이란 말이 앞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것에 전제가 있어요. 뭐냐?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소멸이라는 과정을 알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 글의 방향성은 잡혔어요. 그쵸? 세금 중에서도 무슨 얘기를 해? 납세의 어떤 과정. 이 앞으로 전개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쌤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 미리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단을 왔더니 지금 성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문단에 왔더니 확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4문단도 여전히 확정이고요. 5문단도 확정이고요. 6문단도 확정이에요. 근데 마지막 7문단에 왔더니 소멸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아, 이 글은 지금 2문단, 그리고 3, 4, 5, 6문단, 그리고 7문단으로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글이구나. 자, 여러분 1문단은 소개하는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2문단에서부터는 지금 성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문단부터 6문단까지는 확정, 그리고 7문단은 소멸, 이렇게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은 과정에 따라 흘러가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확인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단 볼게요. 납세 의무는 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법률상 자동으로 성립하는데 과세 요건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 세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행위인 과세 물건,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금액인 과세 표준, 과세 표준에 대한 세금의 법정 비율인 세율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러분 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법률상으로 자동 성립되는 건데 이때 이 과세 요건이라는 거에는 지금 4가지가 등장을 했어요. 그쵸? 5가지죠. 그쵸? 4가지 맞죠? 과세 요건은 넘버링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4가지가 등장을 했어요.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세금별로 다른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성립 시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1년 단위를 과세기간하는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만약 세법이 개정된 후 시행되면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 납세 의무의 성립 단계에서는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이므로 과세 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다. 이런 거 체크하면 되겠죠. 그렇죠? 즉, 성립 단계는 아직은 추상적인 상태, 따라서 과세권 행사는 불가능한 상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2문단 갈게요. 아니, 3문단. 납세 의무가 이제 성립되었다면 두 번째 과정인 확정을 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납부할 세액과 납부 기한 등이 정해지는 것을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한다. 이게 정의인 거죠. 자, 과연 뭐다? 납부 기한, 납부 세액을 정하는 거래요. 이때 이야기를 좁히네요. 확정은 변경이 허용되는 잠정적인 확정을 의미한다. 즉 여러분, 확정이라는 말이 뭔가 딱 다 정해져서 끝났다로 들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 절차에 따라 확정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절차 없이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세액 등이 정해지는 방식이 있는데 이를 자동 확정 방식이라고 한다. 국가는 이 방식을 통해 세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보면요. 확정 중에서도 지금 자동 확정 방식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이거는 뭐 별다른 다른 거 없이 정해지는 방식이네요. 자, 이어서 다음 문단 갔더니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에는 신고납세 방식과 부가과세 방식이 있다. 여러분 얘는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좀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절차의 유무에 따라서 대조되고 있죠. 기준점은 절차의 유무입니다. 자동이 절차가 없고요. 절차 확정 방식이 절차가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절차 확정 방식은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봤더니 신고 납세 방식과 부가과세 방식이 있대요. 자, 신고를 납세하는 방식과 부가과세 방식이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두 방식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즉, 자, 여러분 재진술이죠. 신고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자, 여러분 둘의 공통점은요. 둘 다 신고를 해야 된대요. 하지만 이후 절차는 다르다. 그럼 차이점도 잘 짚어봐야겠죠. 신고 납세 방식은 납세 의무자 스스로 해당 세금의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다.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가 대표적이다. 이 방식, 이 꼴 무슨 방식? 그쵸? 잘 따라가면서 읽어야 돼요. 신고 납세 방식은 납세 의무자 스스로 납세 의무를 확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정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방식보다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여겨진다. 신고 납세 방식의 1차적인 확정권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 하지만 납세 의무자가 미신고하거나 자진 신고했으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이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거쳐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한 때에 2차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1차적으로 확정된 납세 의무는 효력을 상실한다. 여러분 이런 거 잘 봐야겠죠. 하지만 하고 역접이 걸렸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나 봤더니 사람들이 뭔가 조금 덜 신고하거나 혹은 신고를 했으나 뭔가 법률이 잘 맞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세무조사를 거쳐서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을 한대요. 그럼 그 경우에는 사람들이 처음에 신고한 것은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가과세 방식을 얘기하겠죠. 부가과세 방식은 납세 의무 확정권을 과세관청에만 부여하는 것이라 돼 있죠. 자, 여러분, 차이점이 벌써 눈에 띄는데요. 지금 신고납세 방식에서는 확정권이 일단 납세 의무자에게 한번 있는 거. 근데 부가과세 방식은 과세관청에만 확정권을 주는 거. 자, 여러분, 지금 이 신고납세 방식과 부가과세 방식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신고를 한다는 거. 신고 절차가 있다는 거.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확정권의 귀속이 어딨냐 이거죠. 즉 무슨 말이냐. 신고 납세 방식은 확정권을 신고 의무자가 일단 1차적으로 가지고 근데 부가과세 방식은 과세를 하는 관청이 확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주된 차이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어서 볼게요. 과세관청은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납세 의무의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 증여세, 상속세는 탈루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방식, 무슨 방식? 부가과세 방식이겠죠? 방식으로 납세의 의무를 확정한다. 자, 이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역접의 부사어거든요. 이거 쌤이 엄청 강조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역접이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예외, 변수, 문제 상황을 이끌 때예요.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 확정 방식에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를 해서 이를 바로잡으면 되는데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후에 무슨 상황이 나왔냐면요. 문제 상황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세금 신고를 하는데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즉 내가 신고해야 될, 예를 들면 내가 세금을 한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뭐 500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뭐 고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어. 그쵸? 그때 수정 신고를 하면 된대요. 근데 이게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된대요. 2년이 지나면 안 된대요. 그쵸? 2년이 지나면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가 나오는 거죠. 가산세는 더 돈을 더 내라는 거죠. 그쵸? 네가 잘못했으니까 돈을 더 내 이거야. 하지만 우리가 2년 내로 바로잡으면은 그거를 감면해 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해. 이게 내가 1,0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뭐 1,500을 신고하게 된 거죠. 이 경우에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경정이라는 거는 이제 수정 요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정 청구는 수정 신고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공통점 나타내는 거 체크합시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과세관청에 경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된대요. 오케이, 체크하세요. 자, 마지막 문단. 확정 효력이 발생된 세금은 누구든지 납부하기만 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 여러분 이게 과정 3번이었죠. 그쵸? 세 번째 과정이었는데 이제 소멸까지 얘기를 다 했네요. 비록 납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직권으로 미납 세금에 먼저 충당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글은요.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처음에 정리하고 들어왔죠? 자, 성립, 확정, 소멸이라는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세금이 부과되고 이제 소멸이라는 거 이제 세금 부과가 끝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과정에 대한 지문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과정을 잘 따라가되 지금 쌤 여기 도식화를 간단히 한 것처럼 분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방식에 따라 분류, 또 차이점이 있어서 또 분류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독서 지문은 흐름이 좀 기니까 이거를 영상이 끝나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체크하면서 질문할 건 없는지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